수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날 밤 생각도 못했던 묵직한 감촉이 제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아직도 여자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올해 55, 이혼 7년 차에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늙었고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24살이나 어린 알바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힘 좋은 아이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저를 잡아준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사연 시작 전 구독,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7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지쳐서 헤어졌죠.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월세에 대출까지 매달 버티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혼자라도 제 힘으로 사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생수통 옮기다 주저앉고 파스 붙이며 마감하는 날이 늘어났죠.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거울 보며 혼잣말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어요. 키 크고 체격 좋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죠. 알바 구하신다고 해서요. 지원서를 내미는데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1. 애가 왜 이런 데서 일하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괜찮은 곳 같아서요. 그 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채용했어요. 힘이라도 좋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죠. 그의 이름은 박도윤. 말수는 적었지만 일은 묵묵히 잘했습니다. 생수통도 가뿐히 들어올리고 고장난 기계도 뚝딱 고치더라고요. 취객이 시비 걸었을 때도 단번에 정리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애는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애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감 후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반이 상자를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죠. 아!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확 잡아줬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생각도 못했던 묵직한 감촉이 제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멀찍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도윤은 조심하세요. 한마디 남기고 정리 끝내고 퇴근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그 애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착각하지 마. 그냥 친절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비 오는 날 도윤이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사장님, 우산 없으시죠? 제 거 쓰세요. 손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날 파스를 사왔어요. 이거 잘 든다고 하던데요. 그 애는 말없이 건네고 일하러 갔죠. 저는 그 파스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인 거야. 착각하지 마.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됐어요. 따로 말한 적 없는데 도윤이 알고 있었죠. 마감 후 그 애가 작은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담담하게 한마디 하고 촛불을 켰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마워요. 겨우 말했습니다. 도윤이 퇴근한 후 혼자 남아 케이크 앞에서 울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여자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죠.
행복은 언제나 대가가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대가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손님 이지우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그때 도윤이 제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줬습니다. 사장님, 여기 뭐 묻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지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일어나서 나갔죠. 그날 저녁 지역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후카페 사장님, 젊은 알바생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 보니까 진짜 좀. 아니 55이면 애 엄마 나이 아닌가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카페는 텅 비기 시작했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안 보였죠. 평소 북적이던 오후 시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자 앉아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시작됐어요. 제 딸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나 지금 갈게.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소문 들었어. 무슨? 엄마가 젊은 남자한테 홀렸다는 소문. 맘카페에 다 퍼졌어. 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그건 오해야. 오해? 그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그냥 알바생이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저는 해명하려 했지만 유진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 창피해. 제발 정신 차려. 유진아, 나이가 몇인데 그래. 이제 그만 좀 해. 딸은 그 말을 남기고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다음 날 도윤이 출근했을 때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했습니다. 도윤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사장님.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어때요? 여기 매출도 안 좋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그냥 이제 혼자 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키고 싶은 곳이라서 일하는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문 때문에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도윤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퇴근했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어요. 도윤은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갔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해져야 하지? 스스로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은 정말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더 조용해졌고 저는 혼자 모든 걸 해냈죠. 허리가 아파도 생수통을 직접 날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CCTV를 확인하다 우연히 과거 영상을 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녹화된 영상이었어요. 이지우가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있잖아요. 저 사장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젊은 알바생이랑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설마요. 아니, 진짜예요. 분명 뭔가 있어요. 이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은 그렇게 퍼져나갔던 거죠. 영상을 더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영상에서 도윤을 발견했어요. 혼자 청소하며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죠.
사장님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면 내가 나가야 하나. 혼잣말이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도윤은 걸레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제가 지키려 한 건 그 애가 아니라 제 체면이었던 거예요. 소문이 무서워서, 딸 눈치가 보여서 도망쳤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망친 건 그 애가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걸. 다음 날 저는 결단했어요. 이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지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지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요. 아, 그게. 지우 씨, 저는 알바생과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제 가게가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그 친구도 다쳤고요. 이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 이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카페로 돌아와 공지글을 썼습니다. 저는 알바생과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죠.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엄마도 사람이야. 그리고 평생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엄마, 누군가 날 챙겨줄 때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착각인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엄마도 설렐 권리는 있잖아. 유진은 한참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소문은 조금씩 잠잠해졌고 카페에도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사장님, 도윤 씨.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했어요, 도윤 씨. 제가 겁쟁이였어요.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마음이 어떤 형태든 제가 부담되면 말해주세요. 그래도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정이 문제였던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지.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하면 되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다시 함께 일했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부르며 대화했어요. 선미 씨, 커피 한 잔 드세요. 고마워요, 도윤 씨. 과하지도 숨기지도 않는 방식으로요. 딸 유진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어느 날 카페에 들른 유진이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보단 훨씬. 유진은 작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죠. 지금 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아직도 제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냐는 거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설레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나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였죠. 세상의 시선, 자식의 눈치, 체면, 나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제 감정을 부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결국 저 자신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나를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늦게 피는 꽃도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